여러분, 혹시 사람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진 적 없으신가요? 내 모든 것을 내어주며 진심을 다해 대했건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이용과 계산적인 태도뿐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깊은 배신감과 함께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던 것은 아닐까,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일은 그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천재라 불렸던 다산정약용 선생님께서도 평생을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고민하셨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을 때는 집 문턱이 닳도록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유배지로 쫓겨나 힘을 잃자 그 많던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 쓸쓸한 유배지에서 다산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와 자신의 저술을 통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을 남기셨습니다. 오늘은 다산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당신을 이용만 하려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과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3가지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말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칼날을 보는 법입니다. 둘째, 이익이 닿으면 헌신짝처럼 관계를 버리는 계산적인 태도를 간파하는 법입니다. 셋째, 친밀함을 무기로 무례하게 선을 넘는 오만한 자들을 다루는 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다산의 삶 속에 있었던 짧은 일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산이 강진으로 유배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한때 조정의 중심에서 왕의 총애를 받던 그였기에 주변에는 늘 그를 따르는 제자와 친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다산 앞에서 영원한 의리를 맹세했고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하겠노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산이 역적으로 몰려 머나먼 유배지로 떠나게 되자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토록 충성을 맹세하던 이들이 가장 먼저 등을 돌렸고 심지어 다산을 비방하며 자신의 안위를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낯선 유배지에 도착한 다산은 찾아오는 이 하나 없는 적막한 방 안에 앉아 씁쓸한 마음을 삼키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권세와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그 권세와 이익이 닿으면 반드시 멀어지게 되어 있다. 이 뼈아픈 통찰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지 아니면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인지 구별하는 지혜의 눈을 떠보겠습니다. 첫째, 교묘한 말과 알록달록한 표정으로 진심을 가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를 사자성어로는 교원영색이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인 것처럼 달콤한 말을 속삭입니다. 부탁할 것이 있을 때는 간도 쓸개도 빼줄 것처럼 굴지만 정작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는 사람 말입니다. 흔한 직장 생활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평소에는 김대리님 실력이 최고예요. 김대리님 없으면 우리 팀 안 돌아가요. 라며 입에 발린 칭찬을 늘어놓는 동료가 있습니다. 그 말에 기분이 좋아져서 그 동료의 일을 대신 처리해주고 힘든 부탁도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줍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실수하여 공경에 처하거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 동료는 묘하게 바쁜 척을 하거나 저도 돕고 싶은데 상황이 안 되네요. 라며 차갑게 선을 긋습니다. 심지어 뒤에서는 나의 실수를 가십거리로 삼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말과 행동의 온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은 한여름의 태양처럼 뜨겁고 화려하지만 행동은 한겨울의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합니다. 다산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경계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잘하고 얼굴빛을 좋게 꾸미는 사람 중에는 어진 사람이 드물다. 진실한 사람은 말이 투박하고
어눌할지라도 그 행동에 무게가 있는 법이다. 다사는 사람을 볼 때 귀로 듣는 말보다는 눈으로 보는 행동을 믿으라고 조언합니다. 달콤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동은 다릅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내고 나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진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원 영색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칭찬을 할 때 그 칭찬 뒤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유 없는 칭찬, 과도한 친절 뒤에는 반드시 청구서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다사는 또한 말 많은 것을 경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따르고 가벼움이 드러나게 된다. 군자는 말을 아끼고 행동을 민첩하게 해야 한다.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말의 홍수로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키려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당신은 침묵의 무게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들의 달콤한 제안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짧게 답하고 그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원하는 것을 바로 얻지 못했을 때 순식간에 굳어지는 얼굴, 그것이 바로 그들의 진짜 얼굴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오랜 시간 변치 않는 행동의 일관성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둘째, 관계를 오직 이익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사람을 사귈 때 마음으로 사귀는 것이 아니라 저울로 사깁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이 관계를 맺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우리 삶에서 흔히 겪는 결혼식 청첩장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학창시절 졸업하고 연락 한 번 없던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으니 안부를 묻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대뜸 모바일 청첩장을 보냅니다. 이번에 결혼하는데 네가 꼭 와줬으면 좋겠어. 우리 정말 친했잖아. 예정을 생각해서 주말 시간을 쪼개어 결혼식에 가고 적지 않은 축의금까지 냅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다시 연락 두절입니다. 나중에 내가 경조사를 당해 연락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코빼기도 비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친구이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남이 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이익을 좇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유배 시절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세태를 통렬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양반이다 군자다 하면서 서로 사귀고 맹세하는 것을 보면 마치 쇠나 돌보다 굳건해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조금이라도 이해관계가 엇갈리거나 권세가 기울어지는 상황을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눈을 부라리고 모르는 채 한다. 이것은 그들이 도의로서 사귄 것이 아니라 오직 이익으로서 시장의 장사치처럼 사귀었기 때문이다. 다사는 이를 시도지교, 즉 시장 바닥의 사귐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곳입니다. 물건을 다 팔고 나면 상인들은 미련 없이 짐을 싸서 떠납니다. 이익을 목적으로 만난 관계 역시 그 목적이 달성되면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사는 곤궁함이 곧 시험대라고 말합니다. 집안이 가난해지고 세력이 무너져봐야 비로소 참된 친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굳이 일부러 망해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대신 작은 거절을 통해 상대방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무리한 부탁을 해올 때 혹은 당연한 듯이 무언가를 요구할 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해 보십시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도와주기가 어렵겠네 라고 말했을 때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의 상황을 걱정하고 이해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화를 내거나 비꼬거나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며 죄책감을 심어주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인격체가 아니라 자판기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판기에 동전을 넣었는데 음료수가 나오지 않으면 발로 차고 화를 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배경, 돈, 능력, 이런 조건들을 모두 지우고 난 뒤에도 여전히 여러분 곁에 남아있을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다사는 말했습니다.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익이 닿으면 흩어지고 권세로 맺어진 관계는 권세가 닿으면 무너진다. 오직 마음과 마음으로 맺은 관계만이 세월의 풍파를 견디고 끝까지 남는 법이다. 지금 여러분의 전화기 속에 저장된 수많은 이름들 중 내가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며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친밀함을 핑계로 선을 넘고 당신의 존엄을 훼손하는 무례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우리가 남도 아닌데라는 말을 앞세워 당신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합니다. 처음에는 호의로 시작된 관계였을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상하 관계처럼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약속 시간에 늦으면서도 미안한 기색 없이 야,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그런 걸로 삐지냐?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또는 당신의 옷차림, 생활 방식, 심지어 가족 문제까지 들먹이며 함부로 평가하고 조언하려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라는 서두로 시작되는 말들은 대부분 당신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당신을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착하고 배려심이 깊을수록 이런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은 더 꼬이게 마련입니다. 당신의 친절을 권리로 착각하고 점점 더 무리한 요구를 하며 당신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취급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이런 무례한 자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엄격한 위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다산은 아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무릇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나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스스로의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위엄을 갖추어야 한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들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무조건 웃어주고 다 받아주는 것이 미덕이라 배웁니다. 하지만 다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무조건적인 허용은 오히려 상대방의 방자함을 키우고 나의 존엄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다산은 파수꾼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 함부로 남이 내 마음의 방에 흙발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이 선을 넘을 때 어색한 웃음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에게 계속 그래도 좋다는 신호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침묵과 무표정으로 대응하십시오. 상대가 농담이랍시고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할 때 같이 웃어주지 말고 가만히 그 사람의 눈을 응시하십시오. 그리고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그 말은 좀 불편하네. 그건 선을 넘은 것 같은데 라고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십시오. 화를 낼 필요도 흥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단한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위축감을 느끼고 함부로 대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사는 또한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만 남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쁜 벗들과 어울려 자신을 망치게 된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상처받고 에너지를 낭비하느니 차라리 혼자가 되어 나 자신을 가꾸고 돌보는 것이 100번 낫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경하는 바탕 위에서만 성립됩니다. 나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려는 사람, 나의 배려를 약점으로 알고 이용하려는 사람은 과감하게 끊어내야 할 잡초와 같습니다. 잡초를 뽑아내야 당신의 마음밭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경계하고 거리를 두어야 할 3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말만 화려하고 행동은 차가운, 교원 영색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칭찬에 취하지 말고 행동의 결과를 냉철하게 보아야 합니다. 둘째, 관계를 이익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작은 거절을 통해 그들의 본심을 확인하고 나의 가치를 도구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친밀함을 무기로 무례하게 구는 오만한 사람입니다. 단호한 태도와 침묵으로 선을 긋고 스스로의 위엄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난로와 같다고 합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데이고 너무 멀어지면 춥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그토록 사람 때문에 아파하면서도 끝내 사람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으셨던 것은 결국 사람만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치유는 아무나와 어울린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 나의 성장을 응원해주는 사람,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런 귀한 인연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해치는 나쁜 인연을 구별하고 정리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을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누군가를 만난 뒤에 마음이 충만해지고 따뜻해진다면 그는 귀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만난 뒤에 기가 빨리고 공허하고 자꾸만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그는 당신을 갉아먹는 해충일지도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거리를 두십시오. 비워낸 그 자리에 진짜 소중한 인연이 봄날의 햇살처럼 찾아올 것입니다. 다산 선생님께서 유배지의 고독 속에서도 학문을 닦으며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셨듯 여러분 또한 관계의 헛된 거품을 걷어내고 단단하고 고요한 내면의 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잃는 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나 자신을 잃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도구로 쓰이기에는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평온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